자, 모니터를 하도 이상한 걸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간의 가이드를 주려고 하는데, 저는 참고로 이제 허큘레스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때부터 모니터를 많이 접했죠. 많이 사고 많이 사는 거 도와주고. 자, 일단은 모니터는 크면 클수록 좋긴 한데, 큰 모니터가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요. 큰 모니터를 여러 개 붙여놓고 쓰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남들은 빨리빨리 하는데 편하게, 나는 노트북 화면 조그만 걸로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꿈이 큰 만큼 큰 모니터를 하나 사시는 것도 자기 자신한테 이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 개념으로 가면 큰 모니터를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모니터, 남의 노트북 이런 거를 뭐를 이제 가리킬 때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의 모니터를 만지는 거는 안 좋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굉장히 신뢰되는 습관이죠. 그래서 못 만지게 해야 돼요. 그 기스나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볼펜으로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리킨다고 뭐 여기 이렇게 해줘 하면서 볼펜으로 딱딱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에 로션 바르고 나서 나도 모르게 남의 모니터를 이렇게 만지면 그 로션이 이제 묻죠. 그러면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거면은 모니터가 이제 손상이 돼요. 나중에 잘 안 닦이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모니터를 사서 이제 설치하고 켜보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불량 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색감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반품이 가능합니다. 뭐 하자가 있는 거는 그냥 무상 반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하자가 없는데 단순 반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배달비 주고 반품하는 게 낫죠.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계속 오래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반품을 하고 새로 다른 거를 사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10% 공제, 그러니까 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개인 사업자다 혹은 법인 사업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모니터를 사게 되면 10만원의 세금을 제가 더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개인 사업자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원 공제를 받겠죠. 공제라는 거는 내가 낼 세금이 100만원이 있다 그러면 그 세금 100만원에서 이 모니터 산 거에 대한 세금 10만원을 공제를 받아서 10만원을 덜 내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10% 저렴하게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난 학생이라서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뭐 식당을 하신다던가 개인 사업자시거나 그러면 이제 눈치껏 잘 해서 저렴하게 사는 방법도 있다. 요거는 이제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요까지, 자, 눈치껏 잘 행동하시고. 모니터만 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 컴퓨터 부품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암비가 안 좋은 거를 사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보이냐면, 위에는 명암비 좋은 거, 높은 거, 밑에는 명암비 낮은 건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뭔가 되게 어두컴컴하면서 먹먹하게 보이죠. 굉장히 먹먹해요. 이거는 하드웨어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암비를 굉장히 좋은 걸 써야 됩니다. 근데 명암비 같은 경우는 이제 VA 패널 같은 경우에 3000대 1 이상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대 1 이상, 뭐 1200대 1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 좀 달라요, 기준이. 그 다음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굉장히 명암이 잘 나와요, OLED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밝기가 또 이제 이슈인데, 옛날에 300 칸델라 옛날에 300CD면 굉장히 밝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무슨 제조 공정이 바뀌었는지 요즘에 300CD를 사면 어두워요. 저한테는 약간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350을 추천을 합니다. 이상 350 칸델라 이상을 사시면은 꽤 쾌적하게 쓸 수 있어요. 300이면 약간 어두워요. 자, 그 다음에
FHD는 여기까지 보이고 QHD는 이제 세로가 1440일 텐데 가로가 2560에 1440. 그다음에 4K는 가로 한 2000 이상의 세로 4000 이상의 세로가 2160 정도 되잖아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거 아니면 뭐 3D, 뭐 시네마 4D 이런 거는 메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메뉴를 더 멀리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펙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모니터가 가로로 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세로로 긴 게 필요한 거예요. 메뉴가 많은 거는. 자, 이거 계속 설명드릴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픽셀 크기, 그러니까 도트 피치 아니면 픽셀 피치 라는 건데, 모니터가 이제 점으로 돼 있잖아요. RGB 이렇게. 이게 RGB 3개가, 그러니까 전구가 하나 둘 3개가 들어있는 건데, 요 3개가 한 세트로 픽셀 하나라고 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2560, 1440, 2560, 1440, 그러니까 QHD 둘 다 QHD인데 하나는 32인치, 하나는 27인치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가로로 2560개, 세로로 1440개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얘는 똑같이 개수는 똑같은데 크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크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도트 피치의 크기. 자, 얘는 요만하고 얘는 거의 3분의 2만 하네요. 자,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게, 그러니까 글씨가 작아 보여요. 이런 거가 그러니까 QHD인데 27인치를 샀다. 그러면 글씨가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래서 가변형 혹은 적응형 UI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주 모니터인데 여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확대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배율을 지원을 안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컨텐츠가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컨텐츠가 나중에 들어갔을 때 작게 보이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깨질 수가 있고요. UI가. 그 다음에 글자가 약간 글씨를 이게, 그러니까 정배율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배로 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25배 125%면 1.25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가 나중에 흐려집니다. 좀 가독성이 떨어져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웹사이트 같은 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가변형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기준이 있는데 이 픽셀 한 개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로가 1440이다. QHD가 세로가 1440개 들어있는 거니까 잠깐만 계산을 해볼까? 어디 갔냐? 0.276 곱하기 1440이면 세로가 397mm가 나와야지 마지노선의 세로 사이즈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27인치는 이 정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냐? 글씨가 1:1 사이즈로 노스케일로 봤을 때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0.276이 기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QHD 모니터가 이제 3개 있다고 칩시다. 얘는 32인치, 얘는 27인치, 그 다음에 얘는 16인치. 그러니까 16인치는 이제 모니터. 그런데 해상도는 같은데 사이즈가 달라버리면 얘는 세로로, 그러니까 32인치라면 세로로 398mm가 나오는 거고 얘는 335mm가 나오는 거고, 세로가 피치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도트 피치가 0.2. 자, 얘는 0.138. 근데 노트북의 평균이 0.15 정도 되니까, 내외로 되니까. 자,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트북 하면 그냥 FHD 1920에 1080 요 정도로 해갖고 그냥 배율을 안 써도 그냥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배율 무조건 써야죠.
노트북으로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노트북 작업하면 나중에 크기가 달라져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 배율을 쓴다는 거는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24인치 모니터를 1920에 1080 FHD 모니터를 산다. 그러면 얘는 24인치면은 최소예요. 최소. 그러니까 FHD 모니터를 산다는 거는 24인치 이상만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인치면 그러니까 QHD 같은 경우는 32인치 이상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QHD인데 2560에 1440인데 예를 들어서 32인치가 아니라 27인치, 28인치, 30인치 이런 걸 사면 노스케일에서 글씨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불편해요. 그 다음에 4K. 이 4K가 문제인데 4K 같은 경우는 16대 9 비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세로가 59cm가 나와야 됩니다. 48인치 모니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니터가 없죠. 그래서 4K 모니터를 주변에 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보면 배율을 써요. 배율을 안 쓰는 사람들은 글씨 굉장히 깨알같이 써갖고 이 코를 모니터에다 받고 눈을 모니터에다 받고 봐야 돼요. 그래야 글씨가 보입니다. 그래서 배율을 쓰죠. 배율을 쓰면서 또 듀얼 모니터를 써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모니터를 만들고 있냐면 4K이긴 4K인데 세로를 1440으로 하고 가로를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로가 1440이면 이 패널 세로의 이 높이가 397mm 정도는 최소로 나와야 글씨를 읽을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제일 안타까운 게 와이드 모니터를 샀는데 세로가 1080이에요. 아니면 1440이거나 어디 갔지? 2160. 2160인데 사이즈가 확보가 안 된 와이드 모니터를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거는 사면 안 됩니다. 디자인을 못 해요. 자, 이런 모니터의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80이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판넬처럼 세로로 긴 거를 만들 때 이걸 하루 종일 올렸다 내렸다. 아이고. 올렸다 내렸다.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로 사이즈와 이 세로 레졸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헤르츠는 요겁니다. 위에는 30프레임, 밑에는 15프레임인가 그래요. 뚝뚝 끊기죠. 참고로 이 모니터 저는 이제 주 모니터가 144Hz를 쓰는데 처음에 144Hz를 쓰고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죠. 처음에 그거를 PC방에서 봤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구나. 자, 이거는 언제 편하냐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편한데 특히 게임할 때 혹은 3D 같은 거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뚝뚝 끊기면서 하루 종일 이거를 본다면 눈이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고헤르츠 사는 게 좋아요. 한 120 이상이면 꽤 좋습니다. 120 정도면. 자, 그 다음에 이제 8비트 컬러냐 10비트 컬러냐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모니터를 확대를 해보면 요게 RGB 전구가 3개가 들어있고 3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게 한 세트인데 이 R이라고 치면 R의 밝기를 어떻게 나타내냐, 즉 밝기를 안 킨 상태는 검정색이겠죠. 그 다음에 가장 풀로 켠 상태가 256, 그러니까 이 사이가 256개가 있는 거죠. 자, 그건 어떻게 256개냐면 자,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곱한 겁니다. 그러면 256이죠. 얘는 255인데? 자, 이거는 0부터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이 1이죠. 그래서 256 단계로 컬러를 표현하는 겁니다.
R만 그렇고 그 다음에 G도 256단계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8비트 컬러라고 그러는 거고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하면 1600만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1600 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10비트 모니터를 써보니까 확실히 색감이 월등히 좋아요. 이게 10비트가. 왜냐면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는 엄청난 숫자가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모니터를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색감 차이가 확실히 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나는 10비트로 해갖고 10비트로 뭐 어떻게 잘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이 8비트일 수 있잖아요. 혹은 보편화된 사람이 8비트 모니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 무슨 말이냐면 크리에이터는 4K에 10비트 해갖고 했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면 프로그램에서 컬러 세팅을 10비트 이상으로 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어찌어찌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세팅 자체를 안 해서 쓰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뭐 어찌어찌 해갖고 했는데 소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이 2K에 8비트로 보면 소스가 좋아도 말짱 꽝이죠.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건 대부분 다 10비트로 나오니까. 자, 굴곡률.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 1500R짜리 모니터를 산 거를 제가 봤는데 이게 왜곡이 엄청 심합니다. 게임할 땐 편해요. 그런데 작업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많이 불편할 정도로 이게 엄청 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용으로는 한 1800 정도 약간 휘어져 있는 거, 아니면은 1600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큰 모니터라면은 1600에서 1800 사이로 약간 휘어져 있으면, 이게 이점이 뭐냐, 이 양 옆에 있는 메뉴들이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 보입니다, 생각보다. 약간의 굴곡이 있다면. 그래서 있는 거를 추천을 해요. 자, 그리고 모니터를 살 때 모니터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높이 조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틸트,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뭐 그런 건 되는데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를 굉장히 높게 써야 돼요. 모니터는 커지는데 높게 있으면 이게 위에를 이렇게 볼 때 이마에 주름이 생깁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엘리베이션이나 뭐 기타 뭐 이 그러니까 팔 형식, 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중에 요 있죠. 요 밑에 프레임이 요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 모니터를 추천을 합니다. 정말 쾌적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션이면 이게 엘리베이터처럼 위아래로 이제 되는 건데 밑에까지 쭉 내려서 쓰든가 그러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위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제 목도 아프고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넬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판넬 작업 많이 하는 사람이면 모니터를 세로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높아지니까 책상을 이렇게 니은자로 파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 놓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특별한 책상이 있다면은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검정색으로 놓으면 전기료가 많이 절약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티슈 같은 거, 알코올 성분 있는 걸로 모니터를 닦으면 모니터가 손상이 돼요. 절대 물티슈 같은 걸로 닦으면 안 돼요. 차라리 물을 묻혀서 쓰는 거는 괜찮은데, 뭐 적당량의 물기라면 상관이 없는데, 물로 하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물티슈는 절대 안 된다. 자, 메인은 좋은 거를 사용하시고, 예를 들어서 트리플 모니터다. 그럼 메인은 크고 좋은 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사이드로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좀 저렴한 거를 써도 되죠. 그래서 뭐 돈이 많다면 메인 좋은 거를 똑같은 거 해서 두 개를 써도 되고, 그런데 이제 뭐 돈이 다 많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헤르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인이 144Hz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셔갖고
이게 이제 144로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이게 안 돼 있고 그냥 59 기본으로 돼 있으면 좋은 모니터를 사고 성능을 사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꼭 확인을 하시고, 모니터 위치 맞추기는 뭐냐면 듀얼 모니터 이상을 활용을 할 때 요걸 딱 찍고 요걸 찍어볼까? 화살표를 위아래로 놓으면 레벨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팍팍 움직이니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 키를 누르면 정밀하게 됩니다. 정밀하게 그렇게 해서 잘 맞춰서 쓰시고, 이것저것 다 해갖고 샀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꼭 반품을 해서 다른 걸 사세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어디 갔냐. 이제 몇 가지 제가 보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 지금 모니터를 사는데 1080, 그러니까 새로 1080을 살 수는 없잖아요. 1080 그러니까 FHD 모니터. 그럼 그거보다 위에 급을 산다고 쳤을 때 2560, 1440 뭐 이런 식으로 다 찍는 겁니다. 다 나와요. 다 나와. 자, 그러면은 요거는 1080이니까 빼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도트 피치 0.277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0.265는 작아요. 왜냐면 이것도 작아요. 저한테는 이것도 작은데 제가 시력이 1.2는 나오니까 안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작아요. 가까이서 보는데도. 그래서 이게 최소인 겁니다. 그리고 밝기는 저렴한 거, 그러니까 예산 때문에 저렴한 걸 사야 될 때는 300까지 가능하지만 350을 추천을 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무조건 350 이상, 무조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골라서 이제 고르면 되겠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VA 패널. VA 패널하고 IPS, 뭐 어떤 사람들은 VA가 좋다, IPS가 좋다. 저는 이제 둘 다 많이 써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VA를 선호를 해요. 약간 뭔가 더 청량한 느낌이 더 좋아요. IPS는 뭔가 굉장히 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많이 사는데, 근데 이제 IPS가 좋으면 뭐 그걸 사용해도 되죠. 근데 이제 VA 같은 경우는 3000대 1 이상, 그 다음에 IPS 같은 경우에는 1000대 1 이상이면 명암은 충분히 나온다. 근데 얘는 이제 350 칸델라를 지원을 하니까 조금 더 밝으니까 이제 비싼 거죠. 그 다음에 뭐 좋아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도트 피치 같은 경우에는 0.272 나쁘지 않죠.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LG 것도 좋죠. LG와 삼성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LG 것도 많이 쓰고 삼성 것도 많이 써봤는데, LG 거는 TV도 그렇고 느낌이 삼성 거보다 굉장히 좀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삼성 거는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미묘한데, 그러니까 저는 TV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 거를 사면은 무조건 삼성 거를 삽니다. 왜냐면 이 너무 차가운 느낌이 저는 별로더라고요.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VA 패널 중에 32인치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모니터는 이겁니다. 이 정말 좋아요. 이거 실제로 봤고 제가 정말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거 와이드 모니터는 사고 싶은데 세로가 1080이에요.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 이런 거는 작업용으로는 못 쓰죠. 위아래가 레졸루션이 너무 안 나와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힘들죠. 에펙 같은 거 작업은 못 합니다. 일단 1080이잖아요. 세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픽셀 개수가 1080밖에 안 되니까. 자, 요거는 1440인데 40인치잖아요. 자, 도트 피치를 한번 볼까요? 0.26, 0.76에 못 미치긴 하지만 살짝 가까이서 보면 노배율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배율을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배율을 쓰면 메뉴가 커지잖아요. 메뉴가 일단 커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보려고 큰 모니터를 사는데 메뉴가 커지면 컨텐츠를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약간 작기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혹은 내가 눈이 좋은 편이라면 쓸만은 하다. 예, 나쁘진 않죠. 더 좋은 거는 이거는, 잠깐만, 얘가 근데 이제 얘는 평면이네요. 와이드 모니터는 평면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정 가운데서 앉아갖고 보면은 이 왼쪽이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잘. 메뉴가 오른쪽에 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맥스, 뭐 시나리오 4D,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업을 한다고 치면 이 가생에 있는 메뉴가 안 보여요. 못 봐요, 이거. 그래서 와이드 모니터는 이 커브가 꼭 들어간 걸 사셔야 되는데, 문제는 커브의 깊이감이죠. 800R이면 왜곡이 이게 엄청 센 거예요. 제가 1500R도 사봤는데 1500R이 작업을 못할 정도로 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게 커서 800이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안 사봤으니까. 근데 요거는 좀 애매해요. 예. 자, 피치 그래도 뭐 그냥 쓸 수는 있겠죠,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몇 개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 조건에 맞는 그 디바이스들이 없어요, 별로.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0.26이잖아요. 그러면 좀 작을 수 있죠.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45인치잖아요. 얘는 39인치인데, 그러니까 세로의 높이가 확보가 됐다는 의미인 거죠. 피치가 이제 크겠죠. 0.3 충분히 확보가 됐네요. 1440이고 요 사이즈인데, 똑같은 사이즈인데 얘가 2160이면 사면 안 되는 거죠. 피치가 작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는 OLED라서 동점 명암빛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이런 건 OLED는 무조건 명암은 잘 나오죠. 밝기, 얘는 왜 이렇게 밝지? OLED라서. 그쵸. OLED는 굉장히 밝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모니터라는 게 있어요. 보조 모니터. 요런 거는 한 7인치 정도, 7인치 정도의 어떤 걸 모니터를 사갖고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 거 보여드리면, 요게 보조 모니터거든요. 이거 7인치인데 되게 작아요. 여기다 뭘 하냐면 음악을 틀어놓는다든가 메신저를 한다든가, 저는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보통 여기다 틀어놓는데, 그러면 이제 작업을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심심하지 않게.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프로젝터 영화 볼 때 이걸로 하는 거.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는 지금 모니터가 5개 달려 있어요. 5개. 32인치, 27인치, 24인치인가 이거? 요거는 7인치. 요거는 프로젝터.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후회는 없는, 이거를 왜 만들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자꾸 4K 모니터를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4K 모니터.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4K 모니터를 사는데 막 32인치, 막 36인치 이런 걸 사죠. 그러면 글씨 굉장히 깨알같이 보여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잘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